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조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상에서 핫한, 정말 기발한 역사 강의로 유명하신 배기성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석하는 아주 스마트한 채널, 그 브랜텔러4 배기성 강사라고 하는 채널과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함께 해주셨던 아주 소중한 은인이신 우리 감성스토리 교육원의 또 우리 김윤정 원장님과 함께하는 그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고 하는 이 두 채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하나는 한 9,700명 정도, 또 하나는 한 8,400명 정도, 이런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이 콘텐츠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배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사님 이력을 좀 살펴보려고 여기저기 좀 들여다보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요즘은 사실 그 공직자 청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제가 풀어서 해석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사실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 안 하면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채널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해서 예, 어떻게 하면 또 촬영을 잘할 수 있을까,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력 중에 그 공무원 청년교육 부분이 있던데 그 고리 이원익 정승인가요? 예, 오리 이원익 정승. 예, 오리 이원익 정승. 예. 이분의 어떤 역사적인 이론, 어떤 의견들과 공무원 청년교육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시는 거죠? 예, 원래 그 공직자 청년 교육을 사실 먼저 진행했죠. 뭐 이거 하기 때는 유튜브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하니까 한 3년 전부터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광명의 오리서원이라는 곳에서 광명시의 주관으로 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파급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면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맞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문내지 않으면 그게 소문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오리 이원익 정승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스토리 교육원 채널에 제가 이원익과 이순신 이 두 사돈지간을 탁 올리게 되면서 이게 뭐 조회수가 한 거의 35만 회 가까이 정도 가는 이게 뭐 한 5개월 사이 35만 회를 가서 상당히 얼떨떨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곧 청년 교육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그 오리 이원익 정승의 어떤 이론들이 펼쳐지는 건가요? 예, 그 오리 이원익 정승은 영의정을 42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한반도의 5,000년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직 생활 65년, 그 다음에 정승 생활 42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경력을 쌓으면서도 자기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예, 정말 그 돌아가실 때는 집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사실 이게 진짜 실화냐 할 정도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 청렴 결백한 삶, 수많은 뭐 입찰과 낙찰과 뭐 수많은 뭐 이 그 경쟁 이런 거를 붙이게 되는 외주를 붙이게 되는
대동법을 창안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대동법을 창안하신 분. 네. 이러다 보니까 상업 경제하고 아주 많이 유착될 수밖에 없는데 네. 유착이 안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서 이거를 극복해냈는가, 네. 어떻게 이거를 잘 유지해서 나갔는가,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공무원 청년교육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강의 활동하시다가 어느 순간 유튜브가 필요하다. 예. 어떻게 유튜브가 채널을 열고 강의를 유튜브로 조금 전파해야겠다고 한 계기. 예. 유튜버로서 시작한 동기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역사 강의로 네. 혹은 또 이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네. 그러면 해석하는 이런 강의를 네. 한다고 돌아다녔지만 네네. 사실 홍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요. 예. 가장 유튜버들 가장 큰 예, 어려운 홍보가 일이죠. 쉽지 않죠. 뭐 이력서를 들고 강의 제안서를 들고 뭐 메일을 보내고 쫓아다녀도 뭐 저희는 이미 다 뭐 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내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참 하니까 사실은 차가운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강의 네. 시장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강사들이 사실은 레드오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레드오션 생각을 경쟁이다. 많이 했습니다. 네. 가령 저쪽에서 수강료를 뭐 아니 뭐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네. 뭐 30만 원 했다 그러면 전 25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요? 예. 그래 해야 또 자기를 써줄 것 같으니까. 경쟁이 그럼 이게 20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10만 원에 하세요. 이래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이 강의라는 어떤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네.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네. 어떤 형태의 직업, 네. 인정받는 형태의 어떤 경제적 소득, 네.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면서 너무 발 아프게 강사가 안 돌아다녀도 네. 뭔가 이 사실 강의를 기획하고 네. 부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각 그 기관의 교육 담당들도 네. 뭐 그런 거를 또 보고 이렇게 선정하시면은 네. 훨씬 더 이게 뭐 사람 맨날 찾아와가지고 거절하고 뭐 거기서 심사하고 이것도 사실 할 짓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네.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들으셨군요. 여기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채널이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예. 유튜브를 강사들이 활동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 그리고 네, 당연하죠. 새로운 어떤 진로의 계기로 진로의 삼으시네요. 계기고 또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계기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청중들이 많이 앉아있는 오프라인 강의와 정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의 강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차이점이 큽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요 앞에 청중들을 대상으로 요 청중들을 벗어나면은 사실 녹음기가 이 앞에 있습니다만 녹음이 안 되면 네, 제 강의가 퍼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안타깝지만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강의장에다가 네. 수강생은 뒤통수만 나온다라는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딱 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서 네. 편집해서 유튜브에 딱 올리는 순간 네. 이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국어가 가능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한국어 불가능하다면 자막을 달면은 네. 뭐 영어 자막 대표적으로 많이 다니까 네. 영어로만 이해할 수 있다 하면 아마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뭐 좋은 말을 해도 다 이해할 네, 것이고 네. 또 말 실수를 해도 아마 저놈이 저랬단 말이지. 네. 저렇게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개최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그냥 놓고 찍겠다 하면은 그냥 찍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순간은 정말 말도 못할 긴장감이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잘못된 의견, 잘못된 사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예. 반론이나 예. 또 이런
항의 예.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원익 정승을 얘기하면서 네네네. 이순신 장군하고 그게 좀 이제 이원익 하면 잘 모르니까 네네네. 자기 자기 사돈이자 아주 절친했던 이순신 장군을 딱 내세워가지고 좀 네. 이렇게 눈길을 확 끌고자 하는 게 네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이제 2시간 가까이 강의를 진행하다 네. 보니 그 이억기라는 역사적 인물이 이억기라는 역사적 인물이 이분이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라고 살짝 이렇게 흘리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앞에 원균 장군이 대표했던 칠천량 해전에서 네. 죽은 거죠. 네. 아이고 그냥 뭐 항의가 폭주를 하는 나는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네. 그 항의를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잘못까지도 네. 사람들이 딱 보고 아니야 이혁기 장군은 칠천량에서 네. 돌아가셨어라고 말하게 된다는 네. 거죠. 이게 그만큼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예.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열고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예. 그거에 대한 뭐 항의와 반대급부의 어떤 부작용도 충분히 있다라는 그래서 건 이제 항상 떨리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떨리죠. 예. 네. 그 강사님 이렇게 채널 강의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 좀 많이 나오는 게 17만 예. 그 록펠러 강의? 예, 17만 예, 6천회. 대단한 일단 록펠러. 제가 좀 주목한 거는 구독자보다 몇 배의 조회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 에피소드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가 브랜텔러4 백이성 강사라는 채널을 개설해 네. 놓고 사실 처음에 1, 2, 3, 4월 초까지만 해도 네. 너무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네. 참 조회수도 뭐 이게 뭐 시청 시간도 뭐 이게 아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한 번 클릭했을 때 네. 얼마나 그 클릭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길게 보느냐. 전체 내용이 뭐 얼마 되면 이게 적어도 네. 40%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그게 재미없으면 뭐 5초, 10초 안 가고 그럼 바로 뻐글거리고 끊어요. 예.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죠. 다시 분단이 넘어가는 건데 요즘에 하도 콘텐츠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수많은 컨텐츠들 가운데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네.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뭐 틈새 시장을 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면 틈새 시장이죠. 지금. 네. 그랬는데 아무 참 욕심도 없이 네네. 석유와 물류의 제왕, 좀 정확히 말하면 정유와 물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록펠러 이름을 딱 따라서 올리니까 네.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뭐 100회, 뭐 60회에서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은데 네. 한 40회 나오면 당연히 나온 건데 이게 하루 만에 160회가 나와?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입니다. 구독자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 네. 40명, 네. 50명 이러면서 늘어나면서 이 록펠러가 일주일 동안에 자그마치 한 7,000원 조회 일주일 만에 대단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네. 참 사람이 이게 그런 게 있으면은 전에는 제가 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봤는데 이 뭐랄까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 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네. 그거를 이렇게 스튜디오 베타라고 부르는 네, 네. 그걸 이렇게 봅니다. 네. 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조회수가 급증하고 새벽에요? 예. 구독자 수가 그때 많이 찍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럼 우리나라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뭐 PC방에서 밤새 마시는 분들이 보는 건가 싶어 봤더니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어떻게 많이 보는 나라 순위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집계 가능하네요. 예, 바로 재미교포들이 많이 보죠. 재미교포. 예, 이 록펠러가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네. 있는. 제가 그때부터 진짜 이 머리가요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소름이 끼치는 날 정말 엄청난 경험. 이것이 바로 초연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싫어한다기보다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본다. 내가 한국에서 올린 콘텐츠를 정말 제가 무슨 뭐 유명 강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기획한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에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내가 무슨 메이저리그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 미국 교포들이 본다는 거. 그리고 미국 교포들이 그때부터 댓글을 남기기 시작해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점은 의문입니다. 뭐 이런 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 제가 정성껏 답글을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고마우니까. 답글까지 다셨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되면서 4월 23일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단 하루도 구독자가 50명 이상 안 느는 날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 재미교포 구독자 수가 거의 11%. 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구독자는 8천 지금 400명 정도인데 이게 거의 16만 6천회 정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튜브는 인공지능이 퍼뜨리거든요. 네. 그럼 이 콘텐츠가 괜찮다.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더 끌고 다니는 거죠. 네.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독자가 한 13% 정도 되고 비구독자가 그 본 비율이 약 한 80% 가까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콘텐츠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잠재적 그 구독자 예비 구독자분이 항상 80몇 % 정도는 확보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진 않지만 그걸 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본다는 거죠. 언젠가 또 구독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평균 클릭 수, 평균 조회 수가 약 2.1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은 더 들어와서 보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인디케이터, 즉 측정 지수들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 왜 성공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왜 실패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성공하는 컨텐츠를 하려면 말 그대로 초연결 컨텐츠를 하려면 어떻게 제작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좋은 컨텐츠를 올리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주먹국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 채널 자체에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알고 활용하면 또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또 뭐 강사님 채널은 아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도세자와 용조.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전에 올리시긴 했지만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56만이 좀 넘었더라고요. 거의 지금 57만에 가까이.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에피소드입니까? 저는 그 이준익 감독이죠. 이준익 감독의 사도라는 영화에서 보고 참 잘 만들었다. 내용상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저 정도면 진짜 내가 황산벌을 보고 좋아했던 그 이준익 감독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성 스토리 교육원이라는 단체에서 역사 특강을 열었습니다. 영화 사도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지른 거죠. 거기 그 보시면은 정말 독특한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뛰어난 그 군주감이었다. 한 번도 군주가 된 적은 없지만 승명대리까지 했지만은 영조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로 노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왔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소론 대신들을 탕평책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사건인 이 토역경과라는 사건을 가지고 소론 대신들을 막 정말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던 사람으로 제가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6개월 동안은 조회수가 거의 뭐 200도 안 나왔습니다. 초기에는요?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15일경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그 콘텐츠가 지금 2,000회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 보던 건데, 들어가서 보고, 막 그, 감성스토리 교육원 자체에서도 그제서야 다시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안 봤던 거죠. 다시 보고, 좋아하게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 이게 한번 노출이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다 이러면서 노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진짜 괜찮다 싶으니까 추천하고 추천 콘텐츠로 해갖고 유튜브에서 쫙 떴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고 그래서 감성 스토리 교육원이 더 이상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금 9,700명까지 구독자가 올라가는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동영상도 전부 다 이제 조회수가 쫙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정말 좋은 이유가 됐죠. 그래서 역시 콘텐츠가 좋은 게 이게 하나 올라가면은 소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해서 킬러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킬러 콘텐츠가 올라가면 그게 하나의 이렇게 앞에서 이제 소위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그 유명한 앱스 두 가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좋은 영감 또 아이디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보통 이렇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스케줄이요. 제가 사실 이제 그동안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걸 보니 긴 강의입니다. 짧은 거는 찍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긴 강의. 예, 그게 왜 성공했냐 보니까 청중을 앉혀놓고 소수라도 앉혀놓고 청중과 이렇게 호흡하는 듯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서 내가 때로는 막 흥분하고 때로는 좀 웃기고 막 이라는 것이 아주 호응을 좀 얻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보십시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한 27분, 짧게는 27분, 많게는 거의 47분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짧은 거를 사실 찍는 게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그냥 긴 걸 하나 찍는 게 낫지 짧은 거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를 이렇게 강의 기회를 잡기 위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강의를 자꾸 열어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자꾸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단체들도 이제는 뭐 흔쾌히 이렇게 해주면 또 자기 그 단체도 홍보가 되고 하니까 흔쾌히 잘 정말 승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여전히 그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동안 안 하고 있던 역사 콘서트도 또 5월 23일 날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7월 그 지금 찍고 있는 게 7월 22일인데 요번에 이제 7월 25일 날 제가 또 역사 콘서트를 다시 한번 또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찍으면 일단 올라가고 그 주변에서 이제 강의 의뢰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강의 의뢰를 한 거를 제 주제로 좀 유도를 하죠. 그쪽 분들에게 유도를 하면 좋다 그러세요. 어차피 제 강의 좋아서 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러시면은 가서 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장비로 찍어서 유튜브에 한 일주일 뒤에 공개하는 이런 형식을 계속 지금 일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나 강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유튜브에 제가 올라간 강의인데요. 에바 페론이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에비타.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시간이 사실 안 믿으셔도 좋은데 2달입니다. 2달. 근데 라틴 아메리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스페인, 멕시코 이런 데서 구독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동영상만큼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남미 쪽, 과테말라, 뭐 온두라스 이런 쪽에서 보시는데 아니 그런 쪽에 제가 누가 뭐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콘텐츠가 올라갔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아르마리로 소개가 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아마 그쪽의 어떤 단체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끌고 가서 아마 이렇게 그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강의는 좀 우리가 쉽게 자료나 어떤 그런 강의 준비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자료나 뭐 정보들을 수집하시고 찾으시는지. 정말 그 컴퓨터, 인터넷 이 검색 포털 페이지라는 게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말. 사실 그렇죠. 뭐 에비타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던 뭐 조선 좀 아나키스트 이런 쪽은 유튜브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어떤 자료들이 있느냐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어로 했을 때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어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라든지 특히 그 생디칼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뭐 그 자유노조 관련한 이런 것들은 여기가 이제 국가공무원 노조니까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유노조 관련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공무원 노조 관련한 이런 그 외국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그 영어로 아주 에비타의 그런 그
당시의 활약, 네.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 네.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어떤 뭐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기 구체적으로 잘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네. 정말 한 2달 동안 제가 계속 서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유튜버로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제가 딸이 유튜버가- 둘입니다. 유튜버로 이렇게 독립된 경제 생활이 가능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활동하시는 범주에서 그게 가능하신지 아니면 예.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아, 예. 사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네. 예, 단 그 유튜브로 직업을 갖기에는 좀 험난한 과정이 험난하다. 있다.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필요하다. 예, 자기가 뭐 이게 그 막강한 어떤 소속 단체가 있다. 예. 내가 무슨 향후회 회장이다. 네. 뭐 아니면 무슨 저기 동문회 회장이다. 그러면 좀 짧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는 것이죠. 우선 구독자 1000명을 넘어야 되고요. 예, 채널 개설한 지는 무조건 한 달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크리에이트한,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유한 거 말고 네. 크리에이트한 동영상이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그 2개는 만든. 이거는 규정은 아닌데 불문율적으로 네. 1000명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2개는. 네. 그래야만 파트너로 신청할 수 네. 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 시간. 네. 최근 1년 내의 시청 시간, 뭐 5년 동안 누적되고 이런 거 말고 네. 1년 내의 시청 시간이 24만 분을 넘겨야 한다. 네. 그러니까 4,000시간을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네. 개인이 이렇게 해놓고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도 록펠러라는 컨텐츠가 없으면 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뭐 예, 유튜브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지만 그 수치 넘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거 넘으려다 하시다가 막 하루 한두 주 빼먹어 버리시면 뭐 그냥 아유 뭐 그러다 말지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려면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적어도 구독자가 약 10만 명 정도는 충성 구독자가 나와야 10만. 예. 그래서 평균 시청 시간이 적어도 5분에서 6분은 되어야지만이 네. 한 50% 정도는 돼야지만이 고급 광고들이 많이 붙고 광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가령 네. 진짜 안 할 말로 한 달 생활비라도 네. 이렇게 나오는 네. 정도가 되지 않겠나. 네, 네. 근데 저는 좀 긴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긴 거면은 그 10만 명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강사님은 역사 강의가 이제 주 네. 채널의 그 컨텐츠인데 앞으로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어떤 주제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 2가지를 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 하면 그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닌다. 예, 잘 안 알려진 역사의 현장 이런 데를 가가지고 현대사의 현장 네. 이런 데를 가서 거기서 그냥 우리 가족 앉혀놓고 네. 같이 여행 갔으니까 우리 가족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죠. 아, 한 야외에서? 예, 30-40분이 이렇게 핸드폰 들고 네. 예, 카메라 들고 강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을 거쳐서 딱 올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무궁무진 하겠는데요. 예, 장소가. 문화 대동여지도 뭐 이래가지고 예. 일주일에 2개라도 아, 예. 그다음에 좀 더 예. 커지면 해외까지.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유럽의 역사적인 예, 우리 장소들 예, 많으니까. 뭐 예.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동남아시아나 저쪽 동북아시아, 네. 일본 이런 데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한 데도 많고 예. 그다음에 좀 독립운동 아니라도 또 자기들 나라의 독립운동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몽골의 독립운동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런 거 한번 가서 네. 강의해 보고 싶고. 네. 강사님께서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가 궁금한 사람들 또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유튜브를 자신의 어떤 채널로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 네. 또는 기관이 있다면 예.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조금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좀 달라서 네. 이 공무원을 지금 아주 이 높은
사회적 등급의 직업으로 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외국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여러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민센터에 공무원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여기도 사실은 국가기관, 국가공무원, 예, 네. 기관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조 소장님도 국가공무원 노조의 네. 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하여튼 근데 보시면 교사도 공무원이죠, 그 군인도 공무원이죠, 경찰도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네.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직 자체의 특성이 예. 본인 의견을 말하거나 또는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예.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조직이 특성이 있죠. 있죠. 예, 예. 학생들이 의무 교육의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의무 교육의 틀이라는 거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입니다. 네. 각종 선생님들, 네네. 각 과목의 선생님들, 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분들은 다 뭐냐면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다. 그러니까 재주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부업을 못 가지니까 네. 그 유튜브를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은 유튜브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 다 하고 나서 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제한이 돼서 내가 못한다라기보다도 있잖아요. 못하는 핑계거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고방식이죠. 그래갖고 뭐 대학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 교수들도 사실 유튜브를 못하진 않지만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뭐 유튜브를 살짝 분위기가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홍구 교수님이나 이런 분 빼고는 별로 뭐 그러니까 그분들과 또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자꾸만 뭔가 공부 쪽 어떤 좀 심각한 거 이런 거는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네. 유튜브는 전부 다 뭐냐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먹방을 한다든지 여행 가서 자극적인 찍는다든지 부분. 뭔가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만 어떤 해당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것도 물론 아주 좋은 컨텐츠죠. 네. 그 좋게 만들면 좋게 됩니다만은 좀 더 저는 지식의 전달, 초연결적인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이런 쪽으로 더 발달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한 조직이 회의를 하는 것도 저는 네. 유튜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할 말로 장소를 찾기 어렵다 싶으면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지하철에 내리셔갖고 그 장소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말로 막 중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거기 딱 도착해서 자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면 뭐 이분들이 맞이합니다. 네. 누구 모임 같은 거 안내할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뭐냐면 우리 사회가 조금 사고방식들이 네. 너무 A 이꼴 B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갖고 네. 아이고 B를 말아주지 않느냐 왜 C를 얘기하느냐 조금 다른 해석을 얘기하면 아마 좀 안 들으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직된 사회의 사고방식부터 저는 최고의 그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가령 내가 내 방에서 이렇게 찍으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이걸 누가 봐주겠나. 저도 처음에 석 달하고도 한 20일 동안을 정말 캄캄한 그 안개 속에 해가지고 뭐 돈이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인한테 하다 안 되니까 요 좀 찍어줘라 구독 좀 눌러줘 그래도 안 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면요 막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초기 유튜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한 각오 도전이네. 좀 진짜 뭐 안 할 말로 뭐냐 또라이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카페에서 오히려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들고 하고 있어도요. 카페 주인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카페 상호 나오게끔 좀 해달라 그러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를 넘어서 유튜브들에게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 예. 시점에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잘 접목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소위 대박 진짜 초대박 유튜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또 이익을 얻으신 분들 계시고 이분들 비결이 있을까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실명을 들어도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가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터넷 유튜브 스타는 방탄소년단입니다. BTS. 예. 아니 그 친구들은요. 제가 뭐 아주 나이 어린 청년들이니까 뭐 친근하게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고생 끝에 진짜 무슨 낙이 온다는 걸 아주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사람 같아요. 한국의 그런 좀 사실 인정받는 방송도 한번 타지 못했고 언론에서 달아준 적도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유튜브로 그렇게 히트 치면 뭐 싸이 정도나 알았지.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거는 특히 저게처럼 나이가 이미 이제 40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요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르치던 제자 한 명이 그 21~3살 요 정도 되는 대학교 제자 한 명이 이제 BTS를 저한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람튜브. 예, 보람튜브 토이 리뷰라고 하는 이 장난감 소개 채널이라는 건데. 장난감 소개 채널이요? 자기 딸이 보람이죠. 예, 그 보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한 8살에서 지금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의 이 아빠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막 그 정말 판토마임 같이 이 음악만 나오고 누가 봐도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아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대박을 친 게 영어로 제목 달고 영어로 이렇게 해갖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게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엄마들이 왜 핸드폰 애기들한테 딱 틀어주고 자기들은 이렇게 당근 설거지라도 좀 쇼핑이라도 좀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하고 수다라도 좀 떨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거에 환장 우리 둘째 딸도 뭐 3살 4살 때 뭐 보람 튜브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뽀로로 경쟁 상대인가요? 뽀로로를 능가하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이러니 이 두 분이 방탄소년단은 거의 2천만 명 구독자. 그 다음에 여기 저 보람튜브 같은 경우에 뭐 1300, 1400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하고 댕깁니다만은 그 김정화라는 여자분. 김정화. 예, 정화니까 제이죠. 예, 화니까 꽃화차니까 플라워 해가지고. 그래서 제이플라라고. 그분은 진짜 이 커버송밖에 안 하세요. 본인이 만든 노래가 아니고 본인이 만든 노래도 한 2~3개 있긴 한데 막 그런 것보다도 유명 가수들이 불렀던 전 세계의 뭐 에스파냐 그쪽 그다음에 영어 팝송이나 뭐 이탈리아 깐조네 뭐 영국 노래 프랑스 노래 이런 거를 어쩜 그렇게 외국어를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부르시는지 경이롭죠. 뭐 부르기만 하면 그냥 몇 천만 뷰. 지금 구독자 한 1200. 이게 소위 초대박 친 사람들의 이런 비결이 뭐냐 하면은 유튜버가 뜨기 전에 2012년, 2013년부터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꾸준하게 이렇게 똑같은 캐릭터로서 올렸다라는 거. 이것이 이 국내 사람들에게 소위 이제 구독자 100만 이상을 찍게 됐고 그때부터 또 발빠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도했다. 즉 자막을 확 집어넣고. 왜냐하면 딱 보십시오. BTS도 암만 길어봐야 한 7분 정도에 그럼 뮤직비디오 좀 긴 거. 안 그럼 3분. 제이플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보람튜브도 한만 길어봐야 한 10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영어로 제목 쓰기도 좋고 상황 설명하기도 좋고 제목도 이제는 영어로 쓰고 밑에 한글 자막까지 이제 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100만에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정말 로또로 치면 이거는 거의 로또를 한 3번쯤 맞은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어떤 발빠른 노력이라는 게 100만에서 그냥 나 이제 됐다 그랬으면 1000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초대박 유튜버가 100만까지의 꾸준한 컨텐츠 바로 그 꾸준한 컨텐츠 100만이 딱 되고 나니까 영어 자막 서비스 이것이 딱 되면서 1000만이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공중파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예. 이미 유튜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새 사례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요. 예. 아주 좀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 사람.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죠. 어린 분들도 있고 또 본인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다 성공하진 않아요.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데 석하게도 이게 어디서 조금 뭐 사례가 참 다양할 텐데 어디서 좀 원인이 있을까요? 그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100분이 시작을 하면요 채널 개설해서 뭔가 누가 봐도 딱 이 사람이 한 방송 두세 개 이제 올라오면서 뭔가 시작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100분 정도 시작하면요 95분이 한 이제 1000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0명, 200명에서 마에 1000명의 벽이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꾸준히 그냥 놔둔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채널이 말 그대로 소멸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럼 95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럼 나머지 5분의 특징은 뭐예요? 실패담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가장 못하실 만한 분이 성공한 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째서 성공하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두더지가 고무통을 이렇게 흙을 담아 놓으니까 막 파고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완전 대박 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두더지가 실제 살아있는 실제 살아있는 두더지. 자기 밭에서 잡았어. 이게 농작물을 그렇게 해친다네요, 얘가. 두더지 잡는 약을 쓰신대요, 농부들이. 그런데 이거를 국내 유튜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의 이장님이십니다. 이장님. 이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73세예요. 근데 부인하고 너무 정정해. 내가 이 방송을 쭉 보다 보면. 근데 부인이 항상 찍어요. 유튜브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리고 부인이 뒤에서 추임새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들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시는데 이 이장님이 뭐냐면 뭐 아이디 얘기해도 됩니다. 이 성호육묘장이라는 그 캐릭터인데 아마 저는 거기로부터 뭐 전혀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이분이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한 40만 구독자. 40만. 구독자 가까이 되시죠. 두더지로. 그러니까 두더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려 봤지만은 하루에 2개씩 3개씩 올리시는 거예요. 다른 동영상이던데요. 작년 5월 한 15일부터 시작하신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게 시작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정보라는 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되시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편집을 일절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일절 안 하시고 그냥 업로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찍고 업로드만. 난 그것도 대단하다 보거든요. 제목은 정하세요 또. 태그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시는데 이제 편집은 안 되시나 봐. 그런데 뭐냐면 이분이 그 두더지는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고 몇백만 조회수를 찍은. 그야말로 그 킬러 컨텐츠 맞죠? 나머지가 다 뭐냐면 나머지도 다 몇만, 10몇만 이런 조회수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과를 잘 따는 방법. 과수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 똑바로 잡아라 이러면서죠. 이렇게 자 사과를 딸 때 어떻게 따냐면요 이러면서 말이죠. 요쪽에 끝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요 사과 씨가 딸려 나와요.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호수에 그물을 던질 때 뭐 이렇게 멈춰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에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흐르는 시냇물에 던지는 거하고 유량이 많은데 던지는 거하고 다 다르다네요 방법이. 거기다는 망을 던지는 방법. 그런 거를 이렇게 보죠. 실제 낚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벼를 심을 때는 뭐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시 사람들은 이게 애들에게 교육시켜주는 용어로도 이걸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 농촌 거예요.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몇 번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농장 같은 걸 잡아도. 그러니까 가서 뭐 가봐야 뭐 남이 다 농사 지어놓은 거 뭐 잠깐 보여주는 그것밖에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거를 보면서 진짜 이 말까 대리충족을 느끼는. 대리충족. 내가 우리 아이고 이제 연세 드신 한 50대 이런
40대 아버지들, 그 늦둥이 나오면 그럴 수 있죠. 50대 아버지들은 맞아, 내 어렸을 때만 내 아버지가 맨날 시골에서 이렇게 했었어. 내가 중학교부터 서울로 올라왔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심리가 자극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해? 이분은 일단 조회수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실 때까지도 되고 난 후에도 정말 꾸준히 두 개 세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찍고 찍히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관건이에요. 찍고 찍히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적어도 그 좋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족을 느끼는 성격이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들인 노력에 이 사람이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해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한 번씩 나와요. 그 이장님이 댓글 좋게 달아주시는 분들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 표준말도 아니고 전혀 세련되지도 않고 흑투성이에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지만 막 같이 따라서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이 실패하시는 분과 성공하시는 분의 이 끈질김이 없고 이 뭐냐 하면은 찍고 찍히는 걸 별로 즐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좀 진짜 이거다 싶으면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성격인가 아니면은 뭐냐 하면은 사진 찍히고 찍히는 걸 원래 좋아하나 뭔가 인스타 이런 걸 좀 잘했느냐. 그분은 72세에 본인의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부인도 그렇고. 아니 부인도 이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보면서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부인이 저와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아유 이걸 잘 찍어야 돈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그래 이것도 무시를 못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례였고요. 그 유튜브를 고민하신 분들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가장 강조하신 게 끈질김, 지속성. 뭐 안 되면 두더지라도 잡아라. 아니 본인이 이제 택이 주다가 잡은 두더지라서 더 아마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또 72세라는 연세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될 만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유튜브라는 또 새로운 통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채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